방금 전에 있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노동 3권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삼성의 용돈으로 먹고 사는 재래 언론들은 대통령의 긴 발언 중에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삼은 기사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투쟁에 대한 의견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래 언론들은 뼛속까지 즐겁게 기사를 쓸 겁니다. 지금 속보로 나왔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는 MBC부터 TV조선까지 모든 매체가 이 발언을 무겁게 다룰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 하나가 잘하고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대세에 맞춰서 국론을 정리하는 역할을 때로 담당해야 합니다. 집권 초에는 그 능력이 더 크게 쓰입니다. 삼성전자의 쟁의에 대해서는 99% 재래 언론이 모두 회사 편을 들고 있고 R&D 비용을 더 쓰거나 국가 인프라가 뒷받침했다는 주장이 언론을 훨씬 많이 탔습니다. 심지어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는 능력도 있는 언론이 이번에는 분열하지도 않고 모두가 합해서 삼성 편을 드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외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고요. 언론은 그동안 삼성에게 적대적이었다가도 늘 받는 돈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은혜를 갚고 싶었을 텐데 MBC도 경향도 JTBC도 지금이 그 은혜를 갚을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은 정권대로 기업 밸류업과 자사주 소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재벌들을 얼르고 달래야 하는 수순이죠. 그 와중에 진보 보수 모든 언론이 노조를 공격해주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논의를 더 끄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로는 에너지 낭비라는 비정한 계산과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언론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망했어야 할 언론사들이 삼성 돈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가끔은 밥값을 해주는 게 인간적이죠. 안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국가 경제에 너무 큰 역할을 해준 삼성전자와 그 직원들에게 우리 언론은 앞으로 더 긴 기간 동안 100년 해로해보자는 유화 메시지를 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계에도 장기적으로 안 좋고 원청도 투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청업체의 목소리를 키우기도 좋겠지만 일단 한국 사회는 재래 언론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노조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사상 최고의 수입을 올렸으니까 오타니 쇼헤이를 방출해서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멍청한 소리에 회사 선배들이 맞서 싸워줘야 후배들이 안정감과 자부심을 갖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죠. 싫으면 다른 회사 가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제지들이 많던데 이건 삼성 잘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삼성 망하라는 기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조를 굳이 하는 건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21세기 초반 비정규직화 때 보여준 실수는 여론의 기억으로 남아있죠. 새로 생긴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국 다 죽고 지들만 잘 살자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덧바를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조합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올해 협상에서 얻은 이 경험도 삼전 노조에는 소중하게 남을 겁니다. 노동은 모두의 것이고 경제도 모두가 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100대 0의 승패 판정이라고 떠드는 모든 목소리를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론자는 환경론자대로, 개발론자는 개발론자대로 다 자기 목소리를 펴고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이 멀쩡한 사회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들러주셔서 응원해주신 조합원 및 시민 여러분, 그리고 꺼져라 나가라 저주해주신 주주 및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알아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이 싸움의 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쯤이 되면 대통령도 회사보다는 노조를 위해서 물러나주는 척을 기꺼이 해줄 수 있도록 노동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이 짧은데도 여기서 회사란 저희 회사 홍보에 시간을 좀 쓰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내일이면 XSFM이 창사 12주년이 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 회사 수익 패턴은 거의 동일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회사 간 거래로 수익을 냅니다. B2B 업체죠. 개인 고객 구매도 있는데 그 관련한 수익은 적은 부분을 늘 차지해 왔습니다. 후원은 우리 회사 말고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처럼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몫으로 하고 우리는 그런 컨텐츠의 전파를 담당하는 허리의 역할을 맡는다. 공기 같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비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요. 중간 단계에 있는 저희 같은 회사는 당연히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B2B로 수익을 내는 구상도 넣었던 거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태가 되어준 딴지라디오 시절부터 XSFM의 컨텐츠만큼은 그 수익 패턴을 항상 유지해왔으니까 이제 14년쯤 된 거죠. 14년 만에 그 원칙을 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후원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14년 동안 듣는 매체에서 보는 매체로 업계 전체가 바뀌었고 너무 느리게 적응을 시작한 저희 회사가 수익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를 좀 늦게 선택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망설였던 건 해드리는 것도 없이 돈을 받으려고 드느냐라고 계속 이 아이디어를 물렸던 저의 완고한 태도 때문인데요. 지금껏 우리 방송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원고와 아이디어, 제보, 인터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던 출연자들께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업체에 없는 저널리즘 모델을 만들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예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결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그 자체를 자율적으로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상단 저희 로고에도 조그맣게 ARS 번호를 넣어놨죠. 1522-5637 팠습니다. 지난달에. 전화하시면 이 페이지를 소개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하던 일을 더 잘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해외 서비스가 준비가 안 돼서 곧 준비될 텐데 그 사이에 선거 방송 이전에 며칠간 쉬면서 해외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간에 해드릴 것이 없는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멤버십이 생겼다는 서포터즈 멤버십이 생겼다는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선일보 오늘자만 갖고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에 이런 기사를 얹었습니다. 지방의원들 관광지 돌고 화투판 558번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7%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일면에 얹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표율을 낮추는 겁니다. 투표까지 유권자들에게 남은 기간이 34일이죠. 그동안 친구나 동료를 우리가 몇 번 만나서 밥을 몇 차례 먹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쯤 할 텐데 그 사이에 한두 번 정도 후보와 정치인의 비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이 기사 속 내용 같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중에 투표를 포기할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제가 아는 걸 조선일보가 모르겠습니까? 기사 내용은 맞는 내용도 많습니다. 실제 쓴 돈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외유성 해외 출장은 문제니까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심지어 원내 진출이 어려운 극우 정당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견제하는 고쳐줘야 하는 이슈인 건 맞습니다. 정말로 고치고 싶다면 맞는 타이밍은 기사를 올릴 맞는 타이밍은 의원들이 외유를 다녀온 그때 아니면 회기가 시작되는 선거 직후일 겁니다. 긴 임기를 남겨둔 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선거 한 달 전에 제목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의원을 일반화시켜서 비리를 행하는 자리로 통칭한다는 건 그냥 투표율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이죠. 네거티브 선거운동 언론은 해도 됩니다. 분명한 건 안 그런 척하면서 언론이 그 선거운동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툭하면 비호감 대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거 성격을 아예 부정적으로 규정 지으려고 했던 2022년 대선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운동이었죠. 모든 언론이 나서서 후보들을 싫어하게 만든 결과 속에는 윤석열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시 보시면 좋은 주제는 하나의 이슈인 지방의원 외유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인 투표율 낮추기의 의지입니다.
아마도 관심도가 높은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에도 뽑을 사람 하나 없다는 푸념을 유도하는 기사들이 분명히 재래 언론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더하겠죠. 앞으로 두고 보시면 재래 언론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박영식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비판을 하던 재래 언론이 요즘 다시 쿠팡의 나팔수 역할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놀랍게도 조선일보만큼은 쿠팡에 각을 세우는 논조를 거두지 않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지면을 통해서 쿠팡의 온화적인 기사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보실까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범킴 aka 김범석으로 바꿨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게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은 총수 지정이 가능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하지 않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요. 새롭게 대기업에 편입된 회사의 경우에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재벌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재벌처럼 구는 경우에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해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일보의 이 제목, 한국에만 있는 재벌을 감시하려고 세계에서 유일한 동일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다는 비판은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과 조선일보에게 까까를 사주는 다른 모든 재벌들을 위해서 하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즉 쿠팡과 나머지 재벌을 동시에 편드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쿠팡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나머지 재벌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가 법을 만들었던 39년 전과 달라졌으니 고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오, 기업 생태계가 말입니다. 삼성그룹이 지금도 이씨고 CJ 회장이 지금도 이씨고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HT현대가 지금도 정씨고 LG그룹이 지금도 구씨고 GS그룹이 지금도 허씨고 SK그룹이 지금도 최씨고 롯데그룹이 지금도 신씨고 중앙일보가 지금도 홍씨죠. 기업 생태계 대박 많이 바뀌었죠. 게시판에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기고 싶어서 계속 싸우는 속 좁은 분들 계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분들은 조선일보의 문장 구성 능력을 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벌이 문제라 생긴 제도고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제인데 그 규제 장치가 특수한 게 문제라는 식으로 문장을 바꿨으면 재벌이 아니라 그 규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된 CHAEBOL, 재벌이라는 단어는 다른 개념과 무척 다르기 때문에 고유명사화된 겁니다. 일반적인 서구 대기업은 자본과 이사, 오너들이 모여 만든 기업 집단, conglomerate이라고 부르죠. 재벌과 무척 다릅니다. 재벌의 뿌리가 되는 일본의 가족 대기업인 자이바츠가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해체됐고 명맥이 거의 끊겼고 그 후신들은 요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전 근대적인 대감택 경영이 특수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한국만의 방식으로 남게 된 것이지만 아무튼 시대가 바뀌었다고 조선일보는 소리 지르고 싶은 겁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재래 언론에 보도가 없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조작수사, 조작감사, 조작기소의 과정을 낱낱이 밝힌 국조특위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지면 언론은 침묵의 중창단이 되어 관련 내용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행여 신문 보면서 언론고시나 대학 논술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번 달에 가장 큰 정치 뉴스는 지면 언론 바깥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타는 목마름으로 언론 지면 구성을 훑어보다가 막판까지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없었다고요.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사람 사는 곳입니다. 좋은 기자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의 기자들이 검찰에 드나드는 법조 기자단에 합류한 뒤의 일입니다. 검찰 받아쓰기를 통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때만 해도 검찰발 단독을 많이 내니까 회사에서 칭찬을 해주고 정치인들을 만나면 검찰 받아쓰는 기자라면서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잘해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고 지금의 삶이 옳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6년 4월 그들이 받았었던 내용이 강압과 협박으로 만든 허위가 다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래 언론의 이 단체 침묵은 말입니다. 20년 전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에 단체로 반발하던 그 순간처럼 화음이 아주 잘 맞고 팀워크가 좋습니다.
거의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은 기자들이 매일 가는 곳은 아니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브리핑룸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참여정부가 인터넷 매체와 섞여서 취재를 하라고 하다니 불쾌하다. 재래 언론 내부에서도 부처 출입별 위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섞인다니 불쾌하다 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이 법조 출입 팀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회사 기자가 똘똘 뭉쳐서 참여정부의 모든 걸 비판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의 화음은 정말이지 완벽했던 기억이 납니다. 19년이 지나서 19년이 벌써 지났어요. 과거인 2007년에도 인터넷 언론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재래 언론의 설 자리는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큼은 갈라파고스처럼 지면 언론의 영향력이 쉽게 줄지 않죠. 이후에도 독재자의 딸이나 검찰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재벌 해체가 필수라고 과거의 형님 누님들이 소리를 내셨지만 재벌은 그 골격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는 재벌이나 재래 언론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만 그들을 제대로 길들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퇴행의 길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때로는 지들끼리 단체로 화를 내면서 때로는 지들끼리 단체로 침묵하면서 말이죠. 민주주의 길들이기를 소홀히 하다가 백인 버전의 김정은을 만나게 된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대통령에 대한 농담에 대해서 방송사를 없애겠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김정은하고 이 문제로 붙여놓으면 트럼프가 이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봤는데요. 북한 여권에는 김정은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